이 얘기는 좀 시간이 없지만 하고 넘어가야 돼. 복습입니다, 복습. 우수한 학생이 되려면 지난 시간에 지난 것을 꼭 복습하고 예습을 해야 하는데, 예습까지는 곤란하지만은 복습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상자부 불교, 대승 불교, 경전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깨닫고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기 전에 성단을 만들어서 불교가 이제 만들어졌죠. 부처님 막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100년, 그리고 200년 등등으로 나눠서 부처님의 말씀이 편집되거나 정리되는 거, 그걸 결집이랍니다. 결집. 경전을 만드는 걸 결집이라는 거예요. 결집. 결집은 좀 이상하죠. 개빵 같고 좀 그런데 그게 결집인 거예요. 부처님 막 돌아가시니까 칠렵구령 굴에서 제자들이 선생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자 그거예요. 글자로 정리하자는 것은 한참 후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0년 후에 이게 불교가 어떤 논점, 논쟁, 의식 이걸 가지고 서로 싸워요. 누가? 제자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지키자라는 쪽하고, 아니야,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우리 불교가 전례 전달이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보다 진보적 사고를 하자. 요즘 우리가 보수하고 진보가 있잖아요. 보수는 원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달리하자. 예를 들면 아침을 안 먹어요. 초기 불교에서. 그럼 점심 이후에 먹어요. 그러면 점심 12시라면 12시 1분은 점심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오후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먹어야지. 12시 1분이나 5분이나 거식이나 뭐식이나 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을 지키려고 하는 쪽이 보수적 상자부 불교, 근본 불교, 문제는 그게 소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은 짜잔하게 왜 그런 거 갖고 그렇게 따지냐. 그렇게 하지 말잖아요. 모든 중생은 다 부처라고 했어요. 부처는. 이건 어떤 생각일까요? 이것은 대승적 사고죠. 깨달은 자는 다 부처다. 이게 대승적인 거고, 이 대승적 사고는 대개 기원 전후 혹은 1세기 쿠샨 왕조의 중심으로 나타난 것이요. 이것에서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도 쪽, 동남 쪽에 있는 안드라 지방에다 용수라는 보살이 만든 것이다라고 한 견해가 있고,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간다라 쪽에서 불교가 크게 변화를 한다. 이게 소승에서 대승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소승은 불상이 없어요. 그리고 성난 같은 것도 그렇게 있긴 있지만 중요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가 이제 대승으로 바꿔지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깨닫고 부처가 된다. 그리고 이타행을 많이 실천하면,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많은 큰 좋은 일을 하면은 그가 결국은 부처가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의 일반적인 생각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는 소승 불교이고 근본 불교이고, 대승 불교는 모든 이들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 부처 이전에 보살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대승 불교인 것이죠. 사후세계 같은 걸 얘기하고, 대승과 소승 불교의 방법, 부파, 또 불교의 일종의 교리상의 차이, 이게 있다는 거 하나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불상 얘기 하잖아요. 불상 그러면 이제 대승적인 거예요. 경전에 보면 경전 막 많잖아요. 화엄경부터 해갖고 유마경,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등등등 경전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예요? 대승적인 거예요. 경전이 언제 만들어져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5, 600년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어땠을까요? 일전은 기억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경전이 어느 정도 구축되는 거예요. 경전은 무슨 글자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지난번 첫 시간에 제가 버모인 산스크리트어하고 귀족들이 쓰는 팔리말이라는 게 있다 했죠. 그 팔리말이 소승 불교의 경전들이 되게 만들어진 거예요. 소승을 믿는 나라가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이에요. 우리는 중국 영향을 받아서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이 여러분 대승 불교가 발달한 것이에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알겠죠? 그러니까 불교에 있어서 물리적 공간인 가람에서 제일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불탑과 불상은 대승적 입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소승적 근본 불교, 원리적 불교라면 부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걸 그다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하고 8주 동안 불탑 얘기를 주로 하는데 저는 불탑 얘기는 한 3분의 1 정도 할 거예요. 3분의 2 정도는 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온불탑 저 얘기했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8개의 불탑을 만들었다. 그리고 아스카 왕이 이걸 이렇게 분해해서 84,000개의 탑을 인도의 전역에 만들었다.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방금 제가 한 얘기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 불교가 마가다 북, 마우리아, 왕조, 겐지스강, 티베트 아래, 그 다음 네팔 아래, 히말라야 산맥 아래쪽에서 불교가 생성되잖아요. 불교가. 룸비니에서 태어나고 쿠시나가라에서 돌아가시죠. 그분이 성지를 4군데 혹은 8군데 전생까지 합치면 더 많죠. 그게 대개 인도의 북쪽에 있어요. 근데 인도의 북쪽에서 시대가 지나가면서 인도의 저쪽 서북쪽,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간다라 쪽으로 불교가 전례 확산되는 거예요. 전례라는 것은 다 나라를 좀 넘어갔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확산됐다면은 광주에서 목포로 갔다, 광주에서 여수로 갔다, 이것은 불교의 권역의 확산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용하고 나중에 확산해서 이렇게 한 맨 마무리까지 과정을 미술사나 불교학자들은 4단계로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는 수용을 해요. 그 다음 그것을 공인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전례 확산이 되는 것인데, 어떻든 간에 서북 간다라고 동남 안드라 지방, 3번입니다. 이게 이렇게 인도 자체에서 서북쪽으로 간다라로 동남쪽으로 안드라 지방으로, 지난 시간에 약간 보여줬어요. 안드라 지방을 넘어가고, 그리고 나라들이 나와 있죠.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이렇게 펼쳐지죠. 자, 불교는 어떤 길로 전래됐을까요? 불교는 결국은 교역노죠. 교역이라는 것은 물건을 떼어다가 팔든지 내가 먹고 남는 것을 물물을 교환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제 전쟁을 할 때 전쟁 루트가 되기도 하죠. 실크로드라는 얘기는 지금부터 한 100몇십 년 전에 만든 독일의 지리학자 리트호반, 그 사람이 만든 말이라고 그랬죠. 이건 즉히 동양적인 거예요. 그들은 자꾸 그들의 문화가 동양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래졌다는 생각, 그리스의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가 동양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문화의 속성들을 보면 출발은 동양이나 인도에서 해서 그것이 그리스나 유럽 세계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글자, 화약, 숫자, 문자 이런 거 다 그렇잖아요. 종이 이런 거 다. 우리가 지금 문명의 척도가 되는 것은 다 그렇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두 강을 우리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죠. 메소라는 것은 비투인이고 포타미아는 두 강이라는 얘기인데
두 강 사이에서 발생되는 문화잖아요. 그 문화는 우리는 지금 어디죠? 서아시아 쪽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유럽 사람들은 동양으로 보는 견해가 있죠. 당연히 동양이고. 어떻든 이런 길들을 쭉 연결하는 것이 실크로드고, 그 이전에는 실크로드라고 명명은 안 돼 있어도 뭔가 문화가 오고 가고 했어요. 기원전 138년 한나라에 장건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선비임에서 장군이에요. 그 사람이 한나라 무제가 계속해서 흉노한테 혼나요. 흉노는 북방 쪽의 유목민족인데 굉장히 용맹해요. 치고 빠지기, 말 타고, 칼 가지고. 그래서 저 흉노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흉노가 우리 고구려 저 위쪽에 뭐 돌골 뭐 이렇게 쭉 와서 유럽에까지 뭐 이어집니다. 그래서 야, 흉노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는 나라가 어딘가를 보자. 에? 그 나라가 대월지, 뭐 파르티아 이런 나라예요. 그 나라를 장건이가 이제 가요. 기원전 138년에 기원전 이 간다라 얘기는 되게 기원 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갔는데 당신들 흉노한테 이렇게 혼났다는데 우리랑 손 잡고 흉노 저놈들을 물어칩시다. 그렇게 아니야, 이제 나는 흉노하고 관심이 없어. 이쪽으로 우리 많이 와서 여기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관심이 없다라고 그래요. 어떻든 그때부터 기록상에 나와 있기로는 기원전 138년이 실크로드에 준하는 문화의 전래길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것은 중국의 문화가 서양 쪽으로 가는 중간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보다 좀 빨리 지난 시간에 자꾸 얘기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4세기 경에 간다라까지 오잖아요. 간다라까지. 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와요? 그리스의 앞선, 자기들 따는 앞선 문화, 그들의 예술, 그들이 갖고 있는 천문학, 무슨 생물, 철학까지도 오잖아요. 철학. 왜 철학이 온다고 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자, 기원전 4세기 루트가 분명히 마케도니아 그러면 어딘가요? 그리스의 바로 위쪽이에요. 그리스 지금도 마케도니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를 지금 뭐 검역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 문화가 워낙 크니까. 그가 어디까지 와요? 인도 서북 쪽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순례길, 국법길, 전례길, 전법, 부처님의 말씀을 찾아서 가는 국법 승려들이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서 가잖아요. 국법길. 그 다음에 중심 불교 문화가 전래되는 길은 전례길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장건 얘기했던 알렉산더 나왔죠. 등등등 다 나온 걸 보면은 이게 문화의 길이라는 것은 원래 있고 그 길을 통해서 불교가 전래된다 그 말이죠. 근데 불교가 가면 말 타고 내가 쏜살같이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껏 가봤자 100년 가봤자 뭐 한 100km나 200km나 가지 못하잖아요. 소통이 원활치 않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기원전 232년에 돌아갔다고 그랬죠. 인도를 통일한 왕이고 이 왕이 불교를 널리 전파했다. 널리 전파한 왕이다. 그래서 아까 8개의 탑을 해쳐서 84,000개로 만들었다. 그리고 인도의 주변의 여러 나라로 불교를 전래시킨 장본인이 아소카 왕이다. 아소카 왕, 마우리아 왕조의 찬드라굽타의 손자이고 3번째 왕이에요. 그 다음에 쿠시안 왕조의 카니시카 왕. 이 사람은 기원 후 1세기 정도의 활동을 하는 왕이에요. 쿠시안은 인도의 중부에서 중앙아시아, 오늘날의 무슨 탄탄탄 하는 나라들 있죠. 탄탄한 나라들. 그 나라를 다
아우르는 큰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카니시카 왕이라는 왕이 또 불교를 열심히 믿어요. 근데 그가 믿는 불교가 바로 뭔 불교예요? 대승불교인 거예요. 결집을 카니시카 왕 때는 4번째 하는 거예요. 아소카 왕 때 결집 3번째 결집한 것이고 4번째 결집이 카니시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니시카 왕이 아소카 왕이 불교 문화 그러면 제일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이에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이건 분명히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은. 쿠션 왕제 카니시카 왕. 4차 결집과 대승불교 생성에 한 불교의 발전. 불교의 발전. 불교를 믿으면 뭐가 좋더라. 불교를 믿으면은 뭔가 내 생에, 내 삶에 이익이 되더라. 그래야 믿는 거잖아요. 인간이니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은 왜 믿겠어요? 믿는과 동시에 고행이고 믿는과 동시에 고문 받은 거 너무 힘들다면 죽어도 안 믿잖아요. 무엇인가 기존의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가 마음에 안 들어. 그 기존의 종교가 뭐였죠? 브라만교였어. 브라만교는 아리안족이 인도를 침입하고 인도 드라비다족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것이 계급 나누는 것, 또 윤회의 개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제사만 지내요. 제사를 지내면은 소를 수십 마리씩 잡아요. 수십 마리를 잡아. 그럼 농경사회 인도에서 소를 수십 마리 죽여버리면 지금 트랙터를 막 10대, 20대를 없애버리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인도인들이. 그래서 부처님이 모든 이가 다 평등하다. 윤회는 없다. 이건 혁명적이잖아요. 예수님 믿지, 기독교인 나한테 예수님 믿지 마라. 예수님 안 계셔. 뭐 그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가 생긴 것이잖아요. 물론 불교가 같은 시기에 자이나교도 있었고, 자이나교는 더 엄격한 계율주의적이고, 살생을 절대 못하게 하는 그런 쪽이었죠. 제가 너무 길었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